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점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3년에 한 번씩 이 병원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요. 이게 청구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청구 점검은 많이 아시잖아요. 청구에 뭐 문제가 없었는지 심평원에 와서 전부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직원의 급여 신고가 잘 돼 있고 비과세는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봐서 직원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했는지도 있지만, 특이하게 원장님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해서 사업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고 그 사업 소득의 요율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건보료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사랑 비슷해요. 실제로 경비 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은 자기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사업소득자는 자기의 연간 순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야 급여를 점검해 보면 알 일이고 계좌이체랑 비교해서,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매출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면은 건보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의 요율을 곱한 것이 대표 원장님이 납부하셔야 될 건강보험료예요. 근데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든지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라고 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줄어들면서 건보료를 적게 냈겠죠. 요거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데 3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서류만 점검해서 급여 신고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만 해서 간단하게 이게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무조사처럼 그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계정별 원장을 전부 받아서 하나하나의 계정 과목별로 전부 다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건강보험공단에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응대를 했는데 3년간 한 2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신용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라든지 무슨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명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세금 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돼 있고 계약서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명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가사 관련 경비가 병원 경비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요거를 확인하려면 대부분은 신용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중에서도 어떤 개정 과목이냐면 지출 항목 중에서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접대비, 소모품비로 처리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쭉 뭐 이런 거를 뭐 다년간에 걸쳐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문제되는 게 결제 대행 업체들입니다. 뭐 KG 이니시스, 무슨 LG U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뭐 쿠팡이라든지 무슨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병원 물품을 이렇게 손쉽게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입점한 뭐뭐 업체라고 해서 신용카드 전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제 대행 업체가 찍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결제 대행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제 대행 업체가 A 업체 뭐 20곳, B 업체 50곳, 뭐 C 업체 100곳 뭐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어디에다 썼는지, 어떤 업체에 결제했는지는 사실 병원의 원장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소명하는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가서 주문 내역서를 출력해서 이제 소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여기서 또 하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 3년간 뭐 2억 5천을 소명해라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가사 관련 경비로 의심되는 곳이나 결제 대행 업체 순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들도 있지만, 병원이 운영하지 않은 휴일, 일요일에 집 근처라든지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사 관련 경비로 의심받을 여지가 다분하겠죠. 예외 없이 전부 다 소명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원이 어디 뭐 출장 가서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병원 근처에서 보통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휴일날 집 근처의 어떤 가게에서 병원 물품을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일날 병원 근처에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고지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경비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소명이 안 됐으니까. 이 경비가 아니라고 본 것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다가 보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위원회가 열려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국세청에 그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납부가 되겠죠.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포함이 돼서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크죠. 건보료 해봐야 한 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연체 이자 정도 붙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원장님의 세율이 뭐 10%, 20% 하는 법인세율 같지가 않잖아요. 보통 35%, 38%, 뭐 40%, 42% 이런데 8%에 대한 건보공단의 보험료를 내고 이게 국세청에 넘어가면 소명이 안 된 경비에 대해서 40%에 대한 우리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왕창 나오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보공단에서 보험료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준세무조사에 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실제로 병원 물품을 쿠팡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뭐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큰 추징이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추징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항상 세금은 세무조사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건보공단을 통해서 국세청에 넘어가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